국회법에 나와 있는 용도구역은 총 5가지이지만 제주도에 있는 용도구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용도구역들이 내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오늘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하루방 플랫폼 사용 방법. 오늘 공간 정보의 대주제인, 두 번째 주제인 도시계획과 국토계획에서 용도구역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용도지역과 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용도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도구역이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는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그 사용 방법을 오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부동산 관련 자료에서 우리가 용도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도대체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도심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첫 번째로는 도심지의 어떤 확산을 방지하는 거. 그래서 계획적으로 기존 도심지를 계획하는 목적이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용도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 구역 안에서는 계획적으로 토지에 대한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나와 있는 용도구역은 총 5가지이지만 제주도에 있는 용도구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용도구역들이 내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오늘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정보에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용도 구역에 대한 첫 번째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구역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구역으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3가지가 정해져 있고요. 개발행위 제한 지역이 한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제주도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곳과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도심지 안에서는 연두색으로 칠해진 제1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보실 수가 있고요.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읍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가 제2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구 단위 계획? 지구와 부동산이 어떤 관련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도대체 부동산에서는 무슨 뜻인지 그 내용을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내 부동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도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신도시 안에는 뭐 주거시설, 상업시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건축물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에 대한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건축에 대한 계획들에 대해서 플러스 이 계획 플러스 기능을 같이 합쳐서 나오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뿐만이 아니고 이 도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도시의 기능을 같이 함축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그 지역 안은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어떨까요? 정말 깨끗하고 정말 쾌적하고 편의시설이 다 있고 도로도 너무 좋고 주차도 너무 좋은 이러한 깨끗한 도시가 될 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어떤 기능까지 그 도시가 주어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까지 있게 된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심지의 어떤 그 구역으로 정해진 이러한 구획 안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토지에 대한 부분들이나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이 도심의 어떤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우리가 조직적인 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의미가 상당히 깊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제주도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싼 부동산을 갖고 계신다. 또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인근 지역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편의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같이 집가 상승을 우리가 동반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부분들. 왜냐면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고 도심지가 굉장히 깨끗하고 관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체의 어떤 기능을 같이 후광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인근 지역이다. 그래서 제주도의 도시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이렇게 이제 판이 짜져 있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깨끗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노영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판이 짜져 있죠. 그래서 도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 계획 안에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이 그 계획 안에 법에 맞춰서 지어야 됩니다. 이 블럭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적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도심지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서 이게 만약에 이 법이 불합리하다라고 하면 그 법을 바꿉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계획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와 이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그래서 상당히 부동산에서는 업그레이드된 도시개발법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잘 알고 친해지면 굉장히 부동산에 우리가 지가 상승이나 경제적인 효용 가치를 우리가 최대한 끌어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용도구역에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그리고 도심지 안에서는 1종으로 지정을 하지만 도심지가 아닌 관리지역은 2종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관광지나 뭐 골프 리조트 뭐 이러한 유원지 시설이라든지 관광 관련된 시설들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는 정말 편리하고 계획된 이러한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특히나 영어교육도시 같은 경우에가 지금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근 지역이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투자가 유망한 지역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성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OC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지구단위 계획 지정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뭐 부동산의 성공 신화를 이루게 되는 거고 그 인근 지역이라 하더라도 내가 후광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왜냐? 깨끗하고 계획적이고 도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편리한 이러한 시설들을 내가 후광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이제 부동산의 정말 효자와 같은 그러한 부동산 개발 방법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굉장히 안전한 투자처를 우리가 제시하는 그러한 구역이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박 앱 출시 기념으로 토지 분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 바라며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분석 이벤트는 4가지 항목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이름, 두 번째 현재 거주 지역, 세 번째는 부동산 소재지, 네 번째는 상담 내용을 기재를 하셔서 제조 알맞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셔서 남겨주셔도 되고 하루방 플랫폼에 채널톡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거기에 접수해 주셔도 됩니다. 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번이 공개되는 것만큼 토지에 대한 분석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에 동의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하루방 플랫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한번 확인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구역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효율성, 그 위에 어떤 기능을 항만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항만구역이 되겠고요. 제주도의 항만구역들은 이렇게 기존의 항을 항만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공항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만하고 공항구역에 우리가 그 구역 안에 들어가면 이거는 상당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공항구역으로 이제 편입이 됐다고 했을 적에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항만 같은 경우에도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지역은 공항구역 이외, 항만구역 이외 그 인근 지역이 우리가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공항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하면서 제주 제2공항 관련된 분석을 하면서 공항에 대한 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은 용도 구역에 대한 부분들은 항만과 공항 구역은 이것으로 맞추기로 하고, 도로에 대한 구역들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앞서 교통 정보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의 가장 핵심적인 개발에 대한 어떤 시그널은 바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구역으로 이제 용도 구역이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정말 부동산의 어떤 우리가 가장 지가 상승을 크게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용도 구역이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교통정보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이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구역과 도시개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역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구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역이죠. 이 구역으로 정해진 순간 어떻게 되죠? 재건축이 되죠. 그래서 제주 시내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구역으로서는 지금 현재 2도 주공에 뭐 1단지, 2단지, 3단지가 나오게 되겠고요. 도남 해몰 리치빌은 이제 재건축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된 현장이 되겠고요. 연동의 재원 아파트가 이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의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현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순간 재건축 단지로 이미 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가 상승이라든지 앞으로 편의시설이나 인프라 시설이 굉장히 좋아지고 주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시내권은 도대체 뭐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구역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이미 이 구역으로 지정된 이 동네에 구획된 건축물이나 부동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 지역이 어디죠? 연속 지족도 읍면동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담 3동과 용담 2동에 파란색으로 블럭이 쳐져 있는데 연속 지족도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용담 3동에서도 이렇게 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 블럭 자체가 지금 현재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용담 2동 같은 경우에도 이게 블럭으로 이미 판이 짜져 있잖아요. 여기를 지금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을 알고 싶어요 라고 했을 적에는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주거 및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도시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대체 뭔지를 이제 아시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이 용도 구역이 메리트 있게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 우리가 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도시와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총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재개발 사업, 두 번째 재건축 사업, 세 번째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건축물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도로라든지 편의시설들을 확충함으로 인해서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서 스스로 소유자가 알아서 스스로 이것들을 리모델링이나 개축, 증축을 하는 그런 사업법이 되겠고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재개발 단지를 우리가 다 수용을 해서 거기를 개발을 다시 하는 방법이 되겠고, 재건축 사업은 그 단지를 지정을 해서 다시 건축물을 올리는 것을 재건축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주거 환경 정비 사업으로 우리가 지정이 됐다라고 했을 적에는 어떻게 됐던지 주택에 대해서 환경 자체가 깨끗해지고 다시 짓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주거 환경이 좋아지고, 두 번째로는 이런 도시주거 환경 정비 계획에서 가장 기본은 도로를 깨끗하게 다시 깔아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증액하게끔 이거를 더 늘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 시설도 굉장히 좋아지고 도로 여건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대한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게 바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계획 구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주도에서는 시내권은 도시 환경 주거 정비 사업을 많이 하는데, 시내가 아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로 이제 지정이 된 블록들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미래 가치가 있고 집가 상승이 되면서 편의시설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아질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클릭은 여기 보시게 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구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귀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이게 사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흥동이 되겠죠. 동흥동의 라인 스위트 아파트 인근 지역에 이렇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치를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흥동이네요. 근데 동흥동에 지금 현재 롯데 하이마트하고 우성 플라자 아파트 요 블럭이 지금 현재 그렇게 정비 사업으로 지정이 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동흥동 인근 지역들이 이렇게 정비 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역이란 용도구역이라고 이게 지정이 되는 부분들은 제한이 되는 부분들, 아까 뭐 공항구역이나 항만구역을 빼고는 나머지 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적에는 정말 상당히 부동산 측면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정말 계획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러한 용도구역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도시개발구역이 되겠습니다. 정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만 됐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정말 개벽과 같은 일이 일어난 그런 케이스다. 그래서 부동산 로또를 맞았다라고 할 만큼 이 개발 사업지로 이제 구역이 정해진 그 안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동산 로또를 맞은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도시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화북의 상업 지역이 도시개발 구역으로 인해서 정해진 지역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노용동의 이제 주민센터 인근 지역이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케이스가 되겠고, 세 번째로는 애월읍 하기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로 인해서 이제 도시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정된 바로 이 하나로마트 인근 거기가 이제 도시개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내권에서는 사실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주거라든지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인 거기 때문에 도시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용하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입문자들을 위해서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도대체 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 생태, 문화, 보건, 복지, 기능이 있는 단지나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주거뿐만이 아니고 상업 플러스 기업까지도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족도시라고 하죠. 자족.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바로 우리가 도시개발 구역으로 정함으로 인해서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도시개발 구역이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구역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토지들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도심지 안에서 도시개발 구역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외곽에 한다든지 아니면 관리지역의 어떤 큰 개발 프로젝트를 보면서 도시개발 구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도시개발 구역은 도대체 어딘지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도시개발 구역은 이제 제주 시내권은 이렇게 있게 되겠고, 지금 현재 읍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 구역이 지금 현재 영어교육 도시가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이제 영어교육 도시 같은 굉장히 큰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시개발 구역으로 정함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주거라든지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과 플러스 기능적인 측면이 바로 교육에 대한 기능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의 계획을 계획적으로 그다음에 도시의 기능까지 첨부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같이 정함으로 인해서 이 도심지의 효율적인 어떤 계획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은 대전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 구역으로 이렇게 정해졌지만 앞으로 제주 제2공항이 만들어지
이루어지는 이 사업지, 성산읍에 어디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프로젝트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정말 부동산의 로또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은 개발 호재가 이렇게 앞으로 정해져 있는 곳에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물론 거기서 내가 대토를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현금으로 하든 토지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받게 되는데, 우리가 뭐 일반적인 뭐 정비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하는 것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이 개발 구역 안에서는 정말 깔끔하게 도시가 개발이 될 뿐만이 아니고 각종 편의시설과 또한 이렇게 자족 도시로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도 같이 유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도시개발 사업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에 앞으로 도시개발 구역이 어디가 나오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현재로서 도시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여러 지역들이 이렇게 많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영어교육 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화북 상업지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SOC 사업을 인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도시개발 구역들이 지정이 될 예정인 거기 때문에 어디가 지정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주 제2공항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이 공간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구역이 어디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루방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제주 제2공항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하루방 플랫폼에 고시 내용에 다 확인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니까요. 언제든지 하루방에 오셔서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용도 구역에 대한 부분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주 알마켓 유료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친구 검색 버튼을 눌러서 제주 알마켓을 검색해주세요. 제주 알마켓 채널을 클릭셔서 채널로 들어오세요. 채널 추가 버튼을 누르고 채팅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감사합니다.